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금 전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핵포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북미 회담을 재고하겠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핵포기 초기 단계인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은 아둔한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경제적 보상 거래를 안 할 것이고 미국의 관계 개선에 진정성을 보여야만 호응할 것이다 라고 덧붙인 바도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그쳤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4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2만 3천 명 증가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취업자 증가폭은 42만 명으로 1년 전 4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입니다. 관세청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적용한 가운데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등 두 곳이 현재 대상입니다. 서울본부 세관은 해당 장소에 직원 4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일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감리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를 마치고 다음 달 7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 안건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이전에도 좀 미리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북한의 돌연 입장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훈풍이 계속해서 불어왔습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다음 달 이제 바짝 다가온 상황이었고요. 북미 정상회담 재고한다. 그리고 당장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호재 없이 움직이던 시장이 악재로 해석이 되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변동성도 더 커졌고요. 거래소 코스닥 할 것 없이 남북 경협과 관련돼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은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는 그나마 지수를 보면 좀 나은 모습인데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4포인트 상승 정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경협주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모습이겠죠. 전기 전자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그리고 운송장비 등 전체적으로 지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철금속광물, 철도, 건설 등의 종목이 대체적으로 남북 경협과 얽혀 있어서 좀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낙폭이 좀 큽니다. 1%가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다수의 종목이 남북 경협 이런저런 이유로 테마로 엮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굉장히 낙폭이 컸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조금 만회는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매기가 다시 몰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몸값 올리기를 하는 제스처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분석들이 강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완화된 것이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인이 다시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금 조금은 고개를 들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진 이 시장의 장세는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움직임들이 큽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2포인트 상승으로 상승폭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강보 합권이고요. 0.09% 상승, 소폭 상승에 지금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볼 텐데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2445포인트. 일단 거래소 쪽도 충격은 컸습니다. 하지만 실익을 따져보니 거래소 쪽에서는 그동안에 남북경협과 관련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되돌림 현상이 일어나는 종목들이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금방 지수 낙폭이 만회가 됐고요. 오히려 전기전자업종,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지금 올라오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1798억 원 기관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가운데선 투신만 팔고 나머지 금융투자 연기금이 사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944억 원이나 삽니다. 개인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5만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1.52%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2%대의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도 올라가고 현대차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이 시총 4위 다시 탈환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하락하고요. LG화학 하락합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원 단숨에 회복하면서 5%대의 강세, 그리고 KB금융도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인데 이곳에서는 신한지주 그리고 삼성생명만 보합 혹은 강보합권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54포인트대 1% 하락 여전히 이어집니다. 일주 흐름들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55포인트 출발해서 846포인트대까지 정오경에 쭉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낙폭이 그래도 일정량 만회가 되면서 1% 하락 정도까지 지금 낙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낙폭은 큰 상황이고요. 860포인트까지는 6포인트 남았습니다. 기관 개인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양시장이 외국인 모두 파네요. 오늘도 팝니다. 673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신라젠 올라가는데 HLB까지 4종목 모두 상승합니다. 특히나 메디톡스가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시총 3위 다시 올라왔고요. 나노스가 오늘도 7%의 하락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CJENM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모두 올라가고요. 바이로메드가 특히나 6.3%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캠텍, 코오롱티슈진, 컴투스는 빠집니다. 특히나 코오롱티슈진은 또 적자 이야기, 또 영업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멜론은 단숨에 95,000원대까지 또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넥신도 2.29%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1077원 70전에 거래가 되면서 3원 90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형기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국채금리도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좀 미국 증시가 이제 그간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3% 선에서의 어떤 내선 부분 그런 것들이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일에는 미국 소매 판매가 물론 예상치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전 월의 수치가 상향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경기의 회복세가 1분기에 다소 좀 소비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2분기에 다시 좀 소비가 좀 개선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 경기의 어떤 모멘텀 자체가 좀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전일에는 이제 웨스터 쪽 대표적인 매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그 연준 위원이 좀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쪽 상당히 좀 시장의 우려를 높일 만큼의 어떤 발언이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모두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통상적으로 경기의 회복세를 지지해줄 만큼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면 증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가 동시에 미국 채금리의 상승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6월 FOMC 회의 이전까지 좀 이러한 좀 경기 심리 자체는 계속 좀 증시에 좀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 FOMC 회의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사실 9월까지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미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12월, 그러니까 연내 추가적으로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금 반영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좀 주가가 어느 우상향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좀 부침 있는 좀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북한의 지금 담화가 나온 상황입니다. 돌발 변수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 역시 지금 무기한 연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차피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어떤 북한발 돌발 변수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남북 경협주들의 어떤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한미연합 그 공중훈련 맥스 썬더를 좀 문제를 삼고 지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 결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좀 북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 좀 나름의 어떤 협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지금 좀 잡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어떤 미국식의 핵폐기 절차를 계속 요구를 할 경우에는 좀 북한의 어떤 전향적인 변화를 좀 이끌어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핵을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분들, 이제 대북 제재 완화 부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과 과연 이제 핵폐기 그 절차에서 어느 정도의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북한이 또다시 이제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어떤 일시적인 잡음일지 아니면 또다시 이전과 같이 어떤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스탠스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기대감과 좀 우려가 좀 당분간 좀 교차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6월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 역시도 좀 경계 심리가 일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장 전략도 잘 세워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더 커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쨌든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하는 업종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가 이제 테마성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지금 북한의 이러한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서 지금 변동성이 좀 다시 커지고 있고요. 일시적인 조정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그런 변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건강하게 가려면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IT 업종, 특히나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IT 업종의 강세를 국내 IT 업종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갭맞추기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어쨌든 좀 기저도 편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인들의 어떤 한국향 그 단체 관광 허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긴 호흡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바이오 업종도 분명히 좀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회계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B 투자증권 매크로팀의 최현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차피 국채 금리로 오늘도 이야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다시 올라갔는데 3.09%까지 갔더라고요. 신고가 경신한 것 같은데 이게 2011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압박도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달러 유가 금리 이쪽에서 시장 압박하는 모습이 또 어제도 또 반복이 되고 있다. 4월 후반부에 나타났었는데 지금 5월 후반부 쪽으로 들어서는 이제 후반부라고 보기보단 중후반부 쪽으로 들어서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WTI 기준으로 71.92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주요 저항선으로 봐왔던 72불에 바짝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몇 년 이후에 뭐 최고치다 뭐 이런 거를 따져볼 때 2015년 이후에 3년 동안의 최고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부 뭐 배럴당 뭐 100불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거보다는 2011년, 2012년 하락 시의 지지 레벨하고 2014년 하락의 갭을 만들었었던 77에서 한 80달러 요 선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장중에 고점 또 어제 찍었죠. 모두 다 합쳐서 그러니까 유가나 달러나 금리나 다 최고치를 어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93.345 장중에 찍고, 4월에 말씀을 드렸었던 100일 이평 돌파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7년에 10월 고점 94.4레벨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달러 쪽은 또 그렇게 보고요. 결국 유가나 달러나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금리 쪽을 보면은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장중에 3.09%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2013년 말하고 2014년의 고점을 이제 넘어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2009년 11월에 상승 시에 지지가 됐었던 저점이요. 그리고 2011년에 하락 시에 저항 역할을 했었던, 공통적으로 저점과 지지와 저항을 했었던 3.175에서 3.2%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따져가도 7년 만에 최고치라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의미를 가진 레벨이기 때문에 이쪽 선까지의 추가 상승 한번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산시장 간의 흐름을 볼 때 이제 달러하고 유가의 동반 상승 어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게 한 달째인데, 한 달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것을 유가가 인플레 자극하고 그래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금리가 상승하니까 달러가 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순환구도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자산시장의 부담은 이 금리 상승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금리 쪽을 좀 더 좀 더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제 절대 수치의 의미를 볼 필요도 있고, 우리 한국만의 시각이 아니라 글로벌 시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글로벌 아이들의 전망도 한번 좀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3.05%가 최근에 몇 번 오르다가 이 자리에서 물러났었는데 결국 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시티뱅크에서 4월 말쯤에 이 레벨을 추가 상승의 분기점이라고 거론했었죠. 2013년 말하고 2014년의 고점이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2012, 13년하고요. 2016년에 1.5%를 양쪽에서 저점을 했었던 그런 쌍바닥이죠. 더블바텀의 중심 고점 레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한다라고 본다면 추가 상승의 의미를 봐야 되는 중요한 레벨인데, 이 자리를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말씀드린 또 그 해외 IB들 또 몇 가지 논리를 보면은 JP모간 같은 경우가 4%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뭐 경기 호조세 감안해가지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다가 재정 적자로 인해서 채권 많이 발행해야 된다. 결국 분기당 한 4천억 달러를 예상했을 때 이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가 역사적 데이터 이제 베이스를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3%고 인플레이션이 2% 기록할 당시에 10년물 금리는 4.5에서 한 5.5% 정도를 기록을 했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기술적으로나 펀더멘탈 쪽으로나 뭐 경제 흐름을 놓고 봤으나 어떤 주장하는 그런 논리적인 것을 다 바탕으로 했을 때 추가 금리 가능성 좀 열어놓고 시장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가능성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뭐 금리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인상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펀더멘탈 흐름을 보면은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보조세 지속되면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고 있죠. 소비 지표하고 제조업 지수 좋게 나왔는데 이 두 지표 모두 다 2분기에 소비 지출 확대로 연결되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 비중이 큰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 계속 좋아지고 있고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펀더멘탈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또 수급적 요인으로 놓고 봐도 재정 적자가 확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추가 발행이 되고 반대로 FRB 대차 대조표 축소하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볼 때는 금리 절대 레벨의 움직임이 유동성 흡수의 강도 정도로 우리가 인식이 가능하겠죠. 계속 입찰을 해야 되고 그 입찰가 늘어나고 또 입찰에 들어온 FRB 쪽에서는 좀 그 금액을 축소시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과거의 유동성 공급의 반대로 금리를 금리 흐름을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미 국채 발행 일정으로 볼 수 있는 이 수급의 일정으로 볼 수 있는 국채 입찰 일정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5월 둘째 주에 2,090억 달러로 좀 많고 이번 주에는 1,480억 달러가 주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좀 금리 쪽에 좀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목요일에 110억 달러 규모 좀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금리의 얘기가 또 수그러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넷째 주에 또 수급상으로 놓고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2,740억 달러가 있고 마지막에 1,37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부처님 오신 날 이쪽 전후로 해가지고 좀 우리가 맘 편히 쉬려면은 리스크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주 초부터 5월 후반까지는 수급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다. 제가 5월 달은 이 채권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면 안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오히려 쉬어가는 구간이고 다음 주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금리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산 투자 전략 측면으로 또 금리를 접근해 보면요. 이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보고 이제 속도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금리 상승이 나타난다면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폭락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금리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가 그 경험했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나타났었던 모습이죠. 그때 혼란스러운 모습 속에서 대처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러한 상황으로까지만 가지만 않는다면 속도가 대응 가능한 정도까지만 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겠는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최근에 4월 후반에 미국 채권 펀드 쪽에서 금리가 또 흔들리면서 이탈이 가시화됐었죠. 5월 후반에 다음 주에도 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해서 금리 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주식시장 쪽으로 미치는 중기적 영향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저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쪽을요. S&P 배당 수익률이 보통 1.89%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짧은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개월물조차도 1.93%고요. 6개월물이면 2.1%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굳이 S&P 쪽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배당 수익률을 추종한다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배당 투자 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해서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식 투자 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이유, 그것은 자산 간의 유동성 배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러한 메리트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국채 금리도 지금 문제고 유가도 문제고 여러 가지가 지금 발목을 잡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돌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거 사실 예정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좀 드려보면은 알아서 이제 대표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죠? 이제 북미 간에 지금 약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고 정상회담 뭐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싱가포르의 그 호텔 샹그릴라나 마리나 베이샌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한번 또 그거를 이런 정치적인 이슈 말고 한번 저는 중소형주 쪽의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대북 관련주가 뭐 지금 잘못돼서 저렇게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북 관련주만 저렇게 하락을 할 일이 아니죠. 시장 전체적으로 폭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북 관련주만 저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중소형주의 단기 과열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오늘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준비한 내용하고도 약간 결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바이오주나 대북 관련주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상황인데 이걸 테마주로 몰아가지고 평가절하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가 신고가 흐름을 냈었다는 점, 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러셀 2000이나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게 지수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미국 시장도 조정을 보이고 코스피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소형주 지수들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해서 연수익률로 따져봐도 미국이 5%가 넘고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는 18%가 넘습니다. 해서 이걸 배경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내수 활성화 정책이 양 국가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제 회복세 나타나고 있고 미국이나 한국이나 자국 화폐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정치 이슈 반영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승 업종을 그러니까 자본금 규모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승 업종으로 놓고 보면 비금속, 철강금속, 기계 건설 이 업종들의 소형주라는 점 살펴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사상 최고가를 형성했다는 거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러한 점이 시장에서 거론될 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격도상이나 타이밍상으로 단기 조정 시점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북한 쪽에서 나오는 코멘트는 건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글로벌 유동성의 압박과 완화 이게 반복이 된다. 이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시장이 추세적으로 지금 움직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승하고 반락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이제 대북 관련주도 그러한 리듬을 타야 되는 시기가 왔고 해서 5월과 6월은 타이밍이 가장 투자의 포커스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유동성 자체도 좀 완급이 계속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나타나는 모습은 그 일환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조정이 나타날 때 그냥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옥석 가리기의 시각으로 종목 피킹하는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작스럽게 시장에 급락이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악재로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의 전략들까지도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도 슈퍼듀오 매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수익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이고요. 종목 상담까지 계속 이어지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